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0.31% 하락, 코스닥은 0.5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엔 이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졸졸이 타고 추세가 질질 끌려다니다가 결국에는 어설프게 이런 구간에서 바닥이 잡히기보다는 항상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장대 음봉 몇 개 투매 형식으로 떨어지면서 바닥이 잡히는 경우가 좀 많았어 가지고요. 제가 요날 방송이었던가 음봉 한두 개 정도는 더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뭐 그렇다고 오늘 뭐 바닥이냐라고 예단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보통 단기 바닥에서 나오는 의미가 있는 아랫골이 진한 반등이라고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근데 조금 이제 이왕 이렇게 쌍바닥을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 거면 확실히 아예 그냥 이런 근처까지 와가지고 반등 나와주는 게 조금 더 덜 찝찝하긴 한데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꽤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는 반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뭐 외국인이 조금 샀고 코스닥은 뭐 외국인이 그렇게 오전에 판 거 그냥 걷어들이는 정도로 마감이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뭐한 2, 3일 정도는 그래도 기술적 반등이라도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반등 나왔다가 재차 저점을 다시 보러 간다. 그러면 이때는 저점을 깰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또 필요할 것 같고요. 요번에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비중 조절을 좀 해놓고 얘가 반등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바닥을 잡아가는지 반등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저점을 보러 가는지 이 부분을 중요하게 조금 체크해야 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미국 증시도 보면은 반등이 나오려고 준비를 하는 모양새라고 저는 좀 판단을 했었거든요. 이때도 보시면은 목요일날 반등은 했고 금요일날이 어떤 의지가 좀 확인이 됐다라고 봤어요. 장중에 많이 밀렸는데 장 막판에 말아 올리면서 끝이 났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미증시는 마감이 된 거다라고 좀 판단을 해서 미증시도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분위기가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뭐 미국 선물도 분위기가 나쁘진 않습니다. 뭐 괜히 갭 띄우고 밀리는 게 싫으니까 너무 막 이렇게 또 오르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오를 거면 시원하게 뭐 1, 2% 올라주고 마감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테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어제 제가 이제 방송을 좀 못 해드려서 아쉬운데, 엊그제 방송에서 중국 코로나주 vs 리오프닝주 이렇게 주제를 잡고 방송을 말씀을 좀 제가 의미를 잘 전달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뭐 다른 거 몰라도 제가 리오프닝주들은 혹시 조정이 나오면은 매수의 관점으로 보지 리오프닝주들은 이대로 끝난다고 저는 보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대신에 이제 제약주들과 리오프닝주들이 약간 시속 게임 하는 느낌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그래서 제약주들이 좀 죽고 시장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 아마 이 수급이 이제 리오프닝 주들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조금 드렸던 것 같고 어제 방송을 좀 했다라고 하면 제가 제약주들의 조금 이제 약세 혹은 단기 고점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을 것 같은데 어제 방송을 좀 못 해드려가지고 좀 아쉽긴 합니다. 네. 일단 이제 1등주였던 경보제약이 단기 과열에 들어가고 경남제약이 이 대장주 자리를 넘겨받았죠. 근데 보시면 항상 이런 이제 상한가 가는 자리가 되게 중요해요. 얘가 이날 바로 이렇게 이제 아예 이렇게 상한가를 들어갔으면 다음날 되게 이렇게 또 시세를 내면서 강했을 건데 목요일 날 이미 한 25%대 급등을 했다가 종가는 물론 이제 13%대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이미 앞산을 만들어 놓고 상한가를 들어가게 되면 바닥 구간에서 43% 오른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얘가 상한가를 들어간다고 한들 다음날 또 갭을 뭐 막 몇십 프로 띄우고 20%막 이렇게 급등을 하기가 굉장히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기다가 경남제약이 상한가를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하나제약이 이런 식으로 죽어버린다든지 음봉으로, 그다음에 뭐 영진약품도 그렇게 이제 센 모습은 또 아니었고, 뭐 국제약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약주들이 조금 단기적으로 부담스러운 국면에는 온 거는 같다. 그런 정도의 관점은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경남제약이 지금 좀 부담스러운 구간에 있기 때문에 뭐 음봉이 하나 정도 이렇게 더 떨어지면서 여기 전고점 있죠. 예. 이런 정도 자리에 오면은 뭐 일단은 기술적 반등을 노리기에는 부담이 없는 자리일 거는 같다. 여기 뭐 121선이나 5일선 올라올 테니까요. 뭐 3,000원 근방이 좀 될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주들이 조금 이렇게 조정 구간에 들어가면 시장이 조금이라도 좀 반등 시도를 할 때, 뭐 한한령 해제 혹은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관점을 이제 제가 조금 가졌던 것 같고요. 뭐 일단 오늘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서 그동안 낙폭이 조금 가대했던 항공주들이 가장 수급이 좀 세게 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계속적으로 봐야 되죠. 항공주들은. 그리고 뭐 놀자주들 호텔신라나 파라다이스도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 가져갈 것으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조금 약했던 거는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 화장품 제조도 고점에서 이 정도면 낙폭이 충분했다라고 보는데 시원하게 반등이 나오지는 좀 않았는데요. 일단 뭐 오늘 항공주가 반등이 나왔으니까 혹시 내일 만약에 시장이 추가적으로 조금 흐름이 괜찮으면 뭐 화장품주들도 추가적으로 반등이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한국 화장품 제조가 뭐 1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FNF 홀딩스도 제가 그러니까 화장품 쪽에서는 한국 화장품 제조 하나랑 의류 쪽에서 FNF 홀딩스 이렇게 두 종목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제가 요날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죠. 네, 이렇게 추가적으로 흐름 이어지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시 제약주로 좀 돌아가면 일단 경보제약이 내일 단일가가 풀리는데요. 뭐 지금 분위기상은 얘가 또 치기보다는 뭐 갭 좀 띄우고 오전에 살짝 뭐 치다가 죽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정도는 있는데, 일단 뭐 내일 시장 흐름을 일단 좀 지켜는 봐야 되겠죠. 아무튼 뭐 경보제약 단일가 풀리고 만약 얘가 또 쏜다라고 하면 뭐 제약주들 반등이 생각보다 깊지 않은 자리에서 뭐 이런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아마 경보제약이 내일 죽게 되면 얘네들은 내일도 하루 정도는 더 이런 식으로 음봉이 떨어지기를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뭐 기술적 반등은 어느 정도 나와줄 거라고 봐요. 얘네가 뭐 이렇게 그냥 반등도 없이 죽지는 않을 것 같고, 이런 구간에서 반등이 뭐 나왔다가 다시 흐름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는 거는 뉴스 체크를 또 해보면서 그렇게 이제 추가 흐름을 지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얘가 이제 1파, 2파 이렇게 가서 이제 3파까지 넘어가느냐, 이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고요. 진행되는 상황, 그리고 뭐 이제 코로나 확진자 관련 뭐 뉴스들 나오는 거 좀 또 봐야 되겠죠. 키트주들도 이제 뭐 뭔가 PCR 검사 다음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어떤 부분을 추가적으로 기대감을 갖고 얘네가 2파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조금 의문이 드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의 영역 정도로 트레이딩으로 접근 한번 해보고 추가 흐름은 최대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노엔텍도 이렇게까지 밀어버리면 흐름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은데,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흐름을 만들어 가져야 되겠죠. 요즘 종목들 패턴이 워낙에 악랄해서요. 뭐 장대 음봉 꽂고 다시 말아 올리고 뭐 이렇게 너무 변동성이 크니까 최대한 요즘 같은 장에 예전에도 제가 팁을 하나 좀 드렸었는데, 물론 이제 뭐 내일부터 시장이 조금 반등이 나오면 안정을 찾아가고 또 다시 패턴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뭐 이런 장에서
이런 장에서 12월부터 지금까지의 이 흐름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언제 방송을 해드렸더라?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최대한 장중에 어설픈 자리에서 매수하는 것만 자제해도 그래도 조금 그래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강세하고 좋을 때는 막 장중에 어설픈 자리에서 매수해도요 뭐 크게 밀리지 않거나 적당히 분할 매수하면 빠져나올 기회 주거나 수익 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장중에 매수하는 족족 매수하는 순간 그냥 마이너스 2% 3% 찍히는 경험을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오전 매매하고 뭐 이제 뭐 수익 매매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수익 매매도 매수할 때 웬만하면은 종가까지 최대한 기다렸다가, 아니면 오전에 시장 반등한다고 막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전에 반등했다가 죽는 게 지금 거의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0%가 그런 장이었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오전 반짝 장중에 하락.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어설픈 시간 뭐 10시, 뭐 11시, 12시, 1시 이런 시간에 자꾸 막 이렇게 분할 매수 하다가 이제 손실폭 키우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한 2시 넘어서 한 3시쯤 해가지고 종가 베팅 개념으로 매수를 하시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이런 이제 약세장에서는 살아남는 길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뭐 명실상부 주도주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고요. 예전에 제가 테마로서 끝나느냐, 테마가 섹터, 그러니까 이 섹터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펀더멘탈 실적이 뒷받침되면 단순히 우리가 이제 말하는 테마주에서 섹터 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꿈을 안고 테마가 형성이 됐다가 대시세를 내죠. 그러면서 종목들이. 그리고 이 테마주로 대시세를 낼 때 대장을 하는 애들은 비교적 뭐 시총이 좀 가볍다든지 세력이 관여가 좀 많이 된 종목들, 이런 종목이 대장이라고 하면, 테마로 대시세를 내고 거의 이제 그 시세를 반납하게 되고 나서 이제 옥석 가리기가 들어갑니다. 이 테마가 진짜로 그냥 뭐 꿈만 가지고 올랐다가 실적과 전혀 연결되지 않고 죽으면 섹터로 못 넘어가고 그냥 테마로 소멸하는 거고요. 테마로 대시세를 냈다가 죽고 그런 다음에 다시 얘네가 이제 실적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옥석 가리기, 그러니까 시작이 될 때는 이 수많은 종목들 중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기술을 정말 어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지, 가장 이제 실적을 잘 낼 수, 그러니까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포텐셜이 어떤 기업이 가장 큰지 옥석 가리기가 시작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적과 기업의 실제적인 내용에 따라서 섹터로 분류가 되고 이 내용 좋은 종목들이 대시세를 다시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주를 다시 뭐 예를 들면은 처음에 그냥 단순히 테마적으로 얘네가 대시세를 낼 때는 대장을 했던 애들이 뭐 예를 들면은 뭐 휴림 로봇이나 뭐 유진 로봇이나 이런 애들이었고요. 이렇게 테마로 시세를 내고 이제 죽었고요. 거의 다 뭐 원위치 혹은 뭐 반토막 이상 났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실적에 따라서 옥석가리가 되는 거죠. 기업 내용과. 그러면서 제가 로봇 관련 이제 로봇주들은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힘주어서 말씀을 여러 번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 로봇주 중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기업 내용이 가장 따봉이다 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드리면서, 이런 로봇주는 제가 트레이딩보다는 조금 이렇게 롱텀하게 중기 뭐 이제 수익 내지 중기 투자로 해 가시면 굉장히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이렇게 중기 투자할 때는 이렇게 이제 추세선 그어 놓고요. 하단에서 사고 오르면 팔고 이렇게 이제 트레이딩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여기 이제 이 추세의 하단 구간에서 계속 지지 받아주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삼성도
어, 수많은 로봇주 중에 가장 기업 내용이 좋았기 때문에 뭐 유상증자에 참여를 또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재료 어마어마하죠. 3전에 유상증자 참여라면은 뭐 상한가는 당연히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저도 봤는데 일단 상한가까지는 좀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뭐 이제 여기 이제 고점을 넘겨놨기 때문에 신고가고요. 어디까지 갈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거래량도 좀 많이 터졌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조금 이제 무거울 수가 있어서 후발주들로 어떤 애들이 따라오나 좀 봤는데 눈에 띄었던 애가 루닛이라는 애고요. 지금 뭐 에보리봇이나 여러 가지 종목들도 이제 반등이 나오긴 했었는데 얘가 저는 제일 또 눈에 띄었습니다. 왜냐면은 뭐 여타 다른 로봇주들이 사실은 때도 좀 너무 많이 타고 개인들의 물량이 너무 좀 많이 물려 있고 그래서 조금 이제 시세를 내기에 가볍게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루닛이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 제가 좋아해요. 신규 상장주가 상장하고 나서 조금 움직임이 나오다가 뭐 정말 몇 개월, 수개월 동안 계속 빼다가 21선 이렇게 이제 추세를 돌려놓고 여기서 재료가 붙으면서 상승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 아마 상장 당시 형성했던 고점까지는 시세를 내는 경우가 정말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루닛이 보시면 이렇게 박스권도 이쁘게 3만 원 넘겨놨고 그래서 앞으로 조금 시세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그다음에 지금 한동훈 관련주들을 계속해서 저도 보고 있는데 정말 좀 강하다는 느낌도 있고요. 요거 4848 하면은 계속해서 수익 주고 있다라는 느낌, 수익 줄 수 있는 그런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노을은 요때부터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한동훈 테마 순환매 관점에서 금비가 시세를 내고 경고 딱지 먹고 오리콤으로 갔다가 아마 여기서 유니드 BT 아니면은 노을로 또다시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저는 유니드 BT보다는 노을이 확실히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예, 박스권 돌파 아마도 뭐 할 가능성이 크니까 제가 방송에서 힘주어서 말씀을 드렸겠죠. 근데 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바로 돌파해 줬으면 좋겠지만 또 시간을 굉장히 끌죠. 그러다가 어제였나요? 예. 어제 이제 지지율 조사 결과 이제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가 30 몇 프로고 뭐 한동훈 뭐 이제 장관이 17%인가 아무튼 이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재명 테마주는 지금 움직일 수가 없죠. 이제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리고 뭐 때도 워낙 많이 타고 그래서 지금 명시상부 정치 테마주 봐야 될 건 뭐 한동훈 테마고요. 뭐 아직은 안 끝났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어서 계속해서 노을이랑 오리콤이랑 이렇게 두 종목은 추적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불을 한번 뿜고 마무리가 될런지 이러다가 갑자기 뭐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은 뭐 어찌됐건 관심 가지고 뭐 매매를 좀 해보다가요 갑자기 어느 날 이제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뭐 짧게 대응하고 다시 보고 그렇게 보면 되겠죠. 얘가 항상 보면은 깊게 한 이틀 빼고 반등시키고 깊게 이틀 빼고 반등시키고 이틀 빼고 반등시키고 요랬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또 그러려나? 어느 정도 이제 매물대는 넘겨놨기 때문에 아마 또 한번 이렇게 트릭이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얘가 이제 가려면은 하루 이틀 안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시세를 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노후를 제가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날 방송에서 이날이 이제 목요일이었으니까 다음 주 초반 월화 늦어도 수요일 안에는 박스권 요거 뚫어줘야 됩니다. 한 2, 3일 안에 여기 못 들으면은 얘는 이러다가 그냥 이렇게 죽어버릴 수도 있는 거라서 그렇게 이제 좀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제 노을 이렇게 이제 박스권 바로 다음날 돌파를 해줬고요. 뭐 당연히 이제 저희 뭐 정의원방에서도 이 구간 안에서 사가지고요. 일단은 한 절반 정도 팔고 절반은 홀딩하고 있는 상황.
네, 조금 더 재료는 남아 있다고 보여져서 조금 더 뭐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OTT 웹툰 관련주들도 굉장히 핫하죠. 그래서 어제인가 엊그젠가 저도 이제 슬램덩크 관련해 가지고 재료가 꽤 괜찮다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오늘 이제 대원 미디어가 슬램덩크 관련주, 그러니까 일본 웹툰 관련주로 일단은 새롭게 고개를 좀 드는 모습이고요. 뭐 이미 오른 것들은 제가 뭐 말씀드려봐야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나마 조금 덜 오른 애 중에는 키스트도 어찌됐건 이제 뭐 최근에 뭐 YG 엔터도 그렇고 JYP 엔터도 되게 추세가 좋잖아요. 그래서 뭐 키스트도 이런 구간 앞에서 이렇게 돈이 들어왔고요. 이런 구간을 넘겨주면 만약에 이 박스권을 넘겨주면 또 한 번 뭐 시세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9,700원 되겠네요. 네, 그럼 오늘은 요 정도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희 무료 체험방 입장해서 무료 추천주 한번 받아보실 분들은 카톡 주시면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